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3급 실기편 강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A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시험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실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회사 등록과 기준 정보 등록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기준 정보 등록이 이제 시험에 나올 거고요. 회사 등록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이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일단 시험 가이드를 조금 해드리면은 실기 프로그램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의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웹하드로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고 데이터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어요. 일단 프로그램을 한번 다운로드를 받는 걸 해볼게요. 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 라이센스 코챔.net으로 일단 들어가 주세요. 네, 들어가시고요. 저기 종목 소개 버튼에서 커서를 올려놓으시고 그 종목 속에 회계세무 카테고리 들어가신 다음에 전산회계 운용사 자격증 아래쪽 가시면 우리 이제 필기 자격증이 필기 시험에 이제 합격이 되신 분에 한해서 실기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무조건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되고요. 실기 시험은 실기를 먼저 공부하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필기가 합격이 된 사람이 한해서 실기 시험이라는 걸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실기 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은요. 펜이 안 오지?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외부에 기출문제가 유포되질 않아요. 기출문제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자, 기출문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필기는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기 같은 경우는 이론을 정리하고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020년까지는 기출문제가 외부에 3회분이 정기시험으로 이제 시행됐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볼 수 있는데 실기시험은 애초부터 기출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냐면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공회의소에서 실기시험을 응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모의고사를 공개할 수 있게 공개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 공개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강의를 제공해요. 그럼 이제 궁금하죠?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같냐? 같아요. 같은데 기출문제 자체를 보여주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푸시면 되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실기 과정은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시험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백데이터를,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 저는 이제 뉴 S 플러스 더존 스마트 A 기반하는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할 겁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이 상태에서 이 관련 자료로 들어가신 다음에, 뭐 모의고사 오픈한다고 그랬죠. 자, 모의고사, 그리고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웹디스크 코챔.net이라고 있을 거예요. 네,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이디는 코챔 쓰시고요. 비밀번호는 6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시고 로그인. 그러니까 상공회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자격증들은 여러분이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기출문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뭐 아무거나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2년도 버전으로 누르시고요. 자, 들어가시면 여기 캠프 있고요. 스마트 A 하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공개형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 이제 강의마다 강좌마다 자료실에다가 제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강의 들으시면서 그냥 그 각각의 강좌에 맞는 데이터를 다운 받으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자, 스마트 A KCCI 2022년도 버전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하나가 자동으로 설치될 거고요. 저는 이제 바탕화면으로 받아놨어요, 미리. 한 뭐 1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 하셔서 여러분
PC에 이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설치할 때 뭐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러면 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무료고 여러분 PC 설치했다가 삭제하면 그만이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누르시고 다운 버튼 누르시고 저는 이제 작업을 뭐 다른 강좌도 하기 때문에 삭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고요. 전 여러분은 이런 거 뜨지 않겠죠? 이거 뭐 DB를 포함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고요. 설치하고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여러분 화면에 아이콘이 하나가 설치가 될 거예요.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편번호 뭐 DB는 받아도 되고 뭐 안 받아도 되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아이콘이 생성이 될 거예요. 네, 이제 완료가 됐네요. 자, 하시면 설치가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자동으로 바탕화면에 아이콘 생성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필요 없어요. 설치했으니까 얘는 필요 없고 자, 이 안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대한상공회의소 S 플러스라는 스마트 A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상단에 회사 코드에서 검색키를 누르시면 회사가 이제 조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는 그냥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만 다운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회사가 있어야 우리가 프로그램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회사를 등록하고 들어갑니다. 회사 등록 반드시 하나는 하셔야 돼요. 하나 이상은. 자, 이렇게 띄워놓고, 자, 지금부터 교환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해볼게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반드시 회사 등록을 하나는 하셔야 돼. 자, 잠깐 이제 회사 등록 들어가기 전에, 자, 기출문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지 잠깐 살펴보고 프로그램 하나씩 넣어볼게요. 자, 기준 정보라고 하는 기초 정보를 등록하는 문제가 4문제씩, 다 4점씩입니다. 한 문제당. 4문제 4, 4, 16점 100점이고요. 전표에 입력하는 거죠. 분계하는 거예요. 결국에 9문제 36점 100점입니다. 많죠? 결산하는 문제 5문제 나와요. 하나도 4점씩 20점 100점. 마지막에 장부조회가 꽤 많이 나오죠. 7문제 28점 해서 전체 100점 만점이고요. 100점 만점 중에 합격은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 기출문제, 실기 문제가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언제나 동일해요. 동일한데 전표 입력 9문제 같은 경우나 뭐 결산 이런 것들은 늘 조금씩 문제가 달라지겠죠. 근데 좀 비슷해요. 비슷하고요. 기준 정보는 점수를 주는 문제입니다. 갖다 넣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걸 틀리면 좀 이상한 거야. 70점 맞추기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회사 등록을 할 건데 회사 등록을 하기 전에 잠시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 갑니다. 자, 2022년도 이게 공개형 실기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랑 똑같고요. 시간은 6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방금 전에 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각각의 문제를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자, 시험은 주어진 시간에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이제 입력하거나 할 때, 단기매매증권 이런 계정 과목이 아니라 지금은 요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거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 삼각후 원가.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공부했던 과목들 좀 길어서 뭐 짜증난다 이런 얘기 있었죠. 이걸로 여러분이 계정 과목 쓰시면 되고요.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입력할 때 그때 다시 또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음. 그리고 종이는 없어요. 종이로 보지 않고요. 다 이게 컴퓨터 화면에 뜨는 메뉴들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보면서 입력하는 거 감독관이 알려줄 거고요. 그러니까 입력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지금 이게 이제 문제 1인데 이거밖에 없어요. 회계 원리. 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첫 번째가 제가 기준 정보 입력하라고 하는 게 16점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예요. 거래처 등록하는 거,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주어진 거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품목 하나 넣고 부서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6점이에요. 그리고 거래를 입력하는 전표 입력하는 문제가 이제 9문제가 출제돼요. 이제 전표 입력하는 거죠. 분계하는 거고요. 이렇게 뭐 타이어 교체했다. 자동차를 샀다.
어음을 뭐 주고받았다. 상품을 매입했다. 근데 상품 매입했다라고 놓고서는 뭐 전자세금 계산서가 하나 있잖아요. 별거 아니고요. 이거 다 설명드릴 거니까. 그리고 12월 10일에 뭐 급여를 지급했고 상품을 팔았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뭐 하나 샀고 가수금이 뭔데 송년회식을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문제 3번은 결산 문제 다섯 문제 4점씩. 그래서 이자 미수, 현금 가부족, 매출채권 충당금, 비유동자산 감가상각, 기말재고, 선의선출 이렇게 5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장부 조회하는 문제는 4점씩 해가지고 28점, 7문제고요. 문제 읽고 얘가 질문하는 숫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뭐 그 찾아내기입니다. 조회하는 거예요. 장부를 그렇게 해서 전체 기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운용사 강의를 이제 꽤 오래 했는데 운용사 시험은 어느 정도만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면은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실기는 개정 과목을 연습을 많이 해둬야지 가능한 일이고, 이론은 광범위한 이론을 어느 정도 잘 문제를 객관식을 빨리빨리 약간 직관적으로 푸느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이 시험은.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봤고요. 하나씩 일단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나마 회사 등록을 좀 해보겠습니다. 회사 등록은 일단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다 넣기는 뭐 우리 약간 시간이 좀 아까워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입력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띄워서 하나씩 넣어볼게요. 회사 코드를 300번으로 넣읍시다. 300번으로 해서 지금 회사 이름이 대박컴퓨터고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법인이에요. 지금 법인등록번호 보이시죠? 그래서 법인으로 등록을 하시고 오른쪽에 넘어와서 제7기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얘가 움직이질 않네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네요. 얘가 잠깐 좀 옆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사업자 번호 211 여기 보는 거 제가 여러분은 보시면서 하시고요. 저는 좀 이게 뭐야? 잘못 넣었네요. 211 바로 144 사실은 여러분의 시험에 이 회사 등록을 하는 시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등록은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어느 정도까지 낼 거냐면 요 정도까지.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이거 보시면서 아 대표자 이름이 오대박이고 뭐 여기다가 이렇게 오대박 그 다음에 대표자 주민번호도 넣어보고요. 주소도 넣어보고요. 이렇게 넣는 건데 나중에 이제 문제 푸시면 알겠지만 여기다가 등록하는 것은 하등의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뭐 갖다 넣는 거 자체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입력한 이유는 여러분 시험에 나머지 정보들을 등록하는 것이 전혀 관련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천천히 시간 되실 때 한번 넣어보시고요. 자, 이게 300번 코드에 이 회사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사업자 번호 기본적인 내용들만 등록이 돼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활용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죠? 그러면 닫으세요. 닫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메뉴를 얼른 들어가려고 이 메뉴가 닫히질 않아서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빠져나오신 다음에 다시 이 회사 코드에서 여기 검색을 누르거나 F2를 누르시거나 검색을 누르면 방금 전에 등록한 회사가 이제 조회가 될 거예요. 요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회사를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선택을 하시고 이게 선택이 됐다는 뜻입니다. 갖다 놓으시고 확인하고 로그인 하시면 돼요.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자, 이제 회사로 들어왔어요. 일단 프로그램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메뉴를 열었습니다. 자, 실기 프로그램의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서 저 왼쪽에 보시면 메뉴들이 있는데 메뉴를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메뉴를 닫으셔도 되는데 이거 그냥 열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 회계라고 하는 메뉴를 열어보실래요? 자, 오른쪽에 회계 메뉴가 한 번에 화면에 보이고요. 인사급여 메뉴 누르면 인사급여가 보이고요. 물류관리 누르면 보이고 법인조정 누르면 다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운용사 상급은 요 회계 메뉴에서 몇 개와 물류관리 몇 개에서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 활용할 때 요 메뉴냐, 요 메뉴는 거의 쓸 일이 없고요. 주로 얘. 그리고 가끔 얘. 가끔. 왜 가끔이냐면
출고 입력이랑 입고 입력을 하러 오거나 재고를 마감해서 재고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그러려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상대방 이 품목 등록 같은 거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들어올 겁니다. 무료 등록. 두 가지 메뉴가 여러분이 활용하시게 되는 메뉴예요. 자, 닫고 다시 이제 회계 메뉴를 크게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요거 한 거예요. 회사 등록. 이 회사 등록에서 주어진 정보를 입력하려고 그랬는데 보이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잠깐 닫았던 거고요. 마저 몇 개만 넣어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법인 번호 있죠. 여기 사업자 번호에 쓰여 있는 법인 등록 번호를 뭐 사실 뭐야 이거 그냥 갖다가 옮기는 거죠. 뭐 대표자 주민번호는 제시되지 않았고요. 여기 사업장 주소지가 원래 우편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연습이니까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업장 주소지 오른쪽에 물음 표시를 누르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 주소지를 강남대로 251호 하지 이렇게 하시면 주소가 이제 도로명 주소로 조회했으니까 조회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됐어요. 이렇게 하시고 적용. 하면 이제 우편번호까지 쫙 하고 줘야 되고요. 이게 이제 주소지가 들어가면은 밑에 아래쪽에 관할 세무서도 같이 연결이 되니까 입력이 좀 빨리 되죠. 도로명 주소지 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주소지는 뭐 전화번호는 없고요. 업종 코드가 여기 몇 번이냐면 515050 있었어요. 그러면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도 자동으로 연결돼서 입력이 좀 되죠. 뭐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립 연월일은 요 위쪽에 있는 겁니다. 개업 연월일과 설립 연월일이 대부분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데 지금은 설립 연월일도 동일하게 6월 16일, 6월 10일이네요. 자, 늦게요. 2016년도 0616. 폐업 안 했죠? 이렇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메뉴를 열 때마다 엑셀처럼 탭이 열려 이렇게 위쪽에 다 입력하셨죠? 그럼 따로 저장을 마지막으로 완료하거나 그러는 메뉴는 없어요. 그냥 등록하시고 저장된 것 같으면 그냥 빠져나오시면 돼요. X 버튼 누르시면 메뉴가 닫히죠. 다시 원래 메뉴로 돌아왔어요. 자, 지금 우리 회사 등록 하나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기준정보 등록 중에서 우리 이제 상기업일 때 기능이 요 회사 등록 바로 위쪽에 보면은 환경 설정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메뉴로 설명드리려고. 여러분이 시험 보는 게 이제 상기업이에요. 제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된 매출이 상품 매출이고요. 주된 매입이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회사라면 매출 계정이 제품 매출이어야 될 거고 주된 매입이 원재료여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필기 시험을 보고 온 거죠. 실기가. 우리가 매출 계정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구분해서 입력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에서 공부했던 그 계정 과목과 일치한데 우리가 상품을 매입할 때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이분법으로 가면 상품이라고 분기하지만 삼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매입이라고 분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기 버전은 매입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상품이라는 자산을 잡죠. 그래서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무조건 인식합니다. 매입은 삼분법으로 했을 때. 근데 실기는 삼분법 인정 안 해요. 그냥 상품이라는 자산을 인식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건드릴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런 세팅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게 환경 설정이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 되고 닫을게요. 자, 환경 설정을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등록을 같이 해볼게요. 거래처 등록을 일반 거래처, 금융거래처, 카드 거래처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잠깐 거래처를 열어볼게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아래쪽, 아래 거래처 등록. 여러분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거래처를 입력하는 탭이 셋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일반, 금융, 카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개를 나누어서. 그래서 일반 거래처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자 번호가 있는 나랑 동일한 회사, 같은 업체. 그냥 일반 거래처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여기 오른쪽에 제가 금융을 눌러볼게요. 금융을 누르면 오른쪽에 메뉴 달라지죠.
금융기관이니까 아무래도 이자율이나 한도, 이런 계좌번호, 이런 걸 입력할 수 있는 탭이 다르게 열리고요. 카드는 또 다르죠. 카드 결제일, 뭐 카드 담당자, 그 다음에 카드 사용 한도, 뭐 이런 거, 카드 넘버, 뭐 이런 걸 넣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서 이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입력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너무 쉬워요. 자, 주어진 번호가 일단 첫 번째가 201번이에요. 그럼 201번 코드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회사는 한국전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사업자 번호가 있는 나의 거래처죠. 만약에 주민번호가 있는 개인이다. 그러면 주민번호. 외국인이다. 그 외국인. 사업자 번호가 있다. 그럼 사업자 번호. 그럼 사업자 번호 체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표자. 아이고, 김한국 하시고, 여기 구분 있죠? 요 구분이 요건 거야. 이 한국전자가 우리 회사의 매출 거래처란 뜻인 거예요. 매출. 반드시 걸어주셔야 돼. 매출인지 매입인지 당연히 쓰겠죠. 동그라미 치고 알고 밑으로 딱 내려오면 이 거래처에 추가 정보를 넣을 수 없잖아요. 다시 커서를 올려서 이쪽으로 커서를 옮기세요. 옮기고 김한국까지 넣고 나머지 정보를 넣을게요. 도매, 반도체, 그리고 우편번호 생략해도 됩니다. 사업장 주소지에다가 개동 2길 11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이메일 주소는 어디에 입력하냐면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추가사항이라고 있어요. 추가사항으로 돌아가서 여기 담당자 이메일 주소 넘버에다가 그대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워터 빌 3652서 여기다 선택해주세요 라고 뜨면 바로 있을 거예요. 주소지가 됐나요? 자, 잠깐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기본사항에서 요 아래쪽에 이제 거래 시작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떠요. 그러면 거래 시작일을 만약에 문제에서 제시하면 날짜를 수정하시고 특별한 말 없으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2022년도 1월 1일부터 거래가 시작된 나의 거래처다 그럴 땐 날짜를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하나를 넣어봤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이 정보를 등록하는 거예요. 하나 더 넣어볼게요. 202번에 주민번호 넣고, 아니, 사업자 번호니까 그대로 두시고. 이번에는 매입 거래처죠? 구분 매입. 오른쪽 넘어와서 이게요, 시험에 주소 입력, 이 거래처 입력하는 문제는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2개가 출제돼요. 그 다음에 추가사항에 올려서 하시고, 빌 3652서 찍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 하나는 제가 이렇게 낼게요. 203번에 대림학원, 지금 사업자 번호 같죠? 21781-15304. 자, 이 사업자는 나에게 전체 거래처네요. 그럼 전체 체크. 자, 오른쪽 넘어가서 업태 주소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겠죠? 자, 입력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일반 거래처 등록 한번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다음 장. 금융기관 거래처를 들어가 볼게요. 자, 금융기관, 이렇게. 금융기관은 코드가 아예 달라져요. 잠깐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의 차이점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98000부터 99599까지 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일반 거래처에 갖다 놓고 아래쪽 보면 일반 거래처는 97999까지가 코드 번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거래처 코드마다 약간씩 다르게 등록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자, 금융기관. 자, 금융기관 등록하기 전에 위쪽에 보면은 금융거래처 등록하기라고 해서 은행 등록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은행 등록. 그 은행 등록을 먼저 해요. 자, 기능 도움에 열어보시면 은행 등록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F8. 여기다가 나중에 어음 관리할 때 이게 좀 활용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정보가 있으면 넣었는데 아마 이것까지 넣으라고 하는 거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등록해 놓은 은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표 입력하면서 일단 확인을 하고요. 자, 일단 해놓고 한 개씩 보죠. 98001.
국민은행에다가 놓고 역삼 지점까지는 입력을 안 하셔도 뒤에서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넣으실 분은 넣으셔도 되고.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자, 계좌번호는 12541 중간에 하이픈을 찍어주셔야 돼요. 계좌번호가 어떤 은행마다 다 계좌번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주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 금융기관 거래처네. 정기적금 예금 아니란 뜻이죠. 일반 쓰시고 사용하고 오른쪽 넘어가요. 계좌 개설점 보시면 조회가 뜨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국민은행 걸어주시고 방금 전에 여러분이 등록했던 은행이에요. 계좌 개설점 국민은행 그리고 여기다가 역삼 지점 한 번 더. 자, 예금 종류는 그냥 보통 예금이네요. 그쵸? 특별히 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 보시고 보통 예금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얘가 좀 이렇게 생겼네. 여기 보통 예금 아래쪽에 보면 보통 0, 당좌 1, 기타 2 이렇게 구분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해 주시면 되고 보시면서 우리가 추가로 더 등록할 게 있다면 계좌 개설일 넣어주시고 그럼 그게 끝났네요. 자, 좀 내려가서 계좌 개설일 2021년도 며칠이었죠? 12월 1일 됐어요. 나머지 뭐 당좌 예금이 아니니까 당좌 한도액은 안 들어가는데 이자율이라거나 뭐 등등등의 정보가 있을 때는 추가로 여러분이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하나은행 노년 지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 당좌 예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당좌 한도액이 6천만 원이 하나 더 있다는 거. 그것의 차이. 음. 자, 입력은 안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등록 방식이니까요. 왜 지금 뭐 이렇게 안 하냐면 여러분이 등록하시는 거 해봐서 아시겠죠? 어렵지 않다는 건 느껴지시죠? 뒤에 모의고사 하나하나를 풀면서 입력 몇 번 해보면 뭐 사실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많은 시간 할애하실 필요 뭐 제 생각엔 없어 보여요. 등록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드 거래처를 잠깐 올려서 제가 조금 하고 나중에 편집을 해서 좀 하겠습니다. 자, 카드 거래처 등록해 볼게요. 카드는 둘 다 등록을 할 거고요. 카드 거래처 99601 하시고 지금 보시면은 이 국민카드 해놓고 오른쪽에 카드 번호가 1111 둘둘둘둘 이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반 신용카드죠. 그리고 보시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일반 거래처 넣을 때는 매출인지 매입인지 전체인지를 걸었는데 카드는 매입 아니면 매출인 거야. 그게 매입과 매출의 차이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신용카드는 물건 살 때 쓰는 거고 가맹점 번호는 누군가가 우리 회사에 와서 결제할 때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넘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반 신용카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매출은 매출 가맹점 넘버를 넣기 때문에 뭘로 선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메뉴가 다르게 열리거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매입으로 열고요. 오른쪽에 결제일을 볼까요? 결제일은 25일이고요. 잠깐 옆에 카드 구분이 지금 보면 사업용이에요. 그래서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하셔야 돼. 자, 내려가시면 아래쪽에 아유,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야 되나? 아유. 이게요, 여러분에게 한 번에 보이려고 하니까 안 되네. 여기다 커서 놓고 아래쪽 보면은 그냥 일반 회사 카드인지, 개인 카드인지, 회사 카드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인지, 개인 카드가 등록된 사업용 카드인지, 지금은 회사 카드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 2번 체크해 주시고, 담당 날짜는 들어갔죠? 소유 담당자 없고요. 결제 계좌는 국민은행이고요. 그리고 사용 한도는 1억 원 됐네요. 사업자 번호 따로 없고요. 주어진 정보는 끝났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유효기간이 혹시 있다면 뭐 유효기간도 넣을 수 있고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뭐 입력하는 게 나오지도 않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두 번째 거 넣어볼게요. 99602. 이걸 국민카드랑 국민카드사는 다르다. 국민카드사는 내가 매출이 일어나는 가맹점 카드사인 거예요. 가맹점 번호를 입력하는 겁니다. 557211. 그리고 구분이 매출인 거죠. 자, 매출을 넣는 순간 오른쪽에 가맹점 넘버라고 뜨죠.
그러니까 매출인지 매입인지를 구분하는 게 그런 기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입금 계좌를 다시 열어서 국민은행이네요. 수수료는 3%가 빠지고 들어오나 봐. 슬프겠다, 그쵸? 만약에 여기 분계 설정 같은 거 있잖아요. 카드 결제도 우리 매출이 일어났는데 신용카드면 어쨌거나 동일한 신용거래니까 외상매출분 건다고 그랬죠. 그런 것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게끔 자동 설정 메뉴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직접 분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기능을 쓰지 않는 거죠. 자, 됐습니다. 카드 거래처까지 등록은 일단 맞춰놨어요. 이런 거래처가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계정 과목을 회계 처리할 때 좀 중요한 기능을 하냐면 이런 거죠. 외상매출금 아니면 외상매입금, 받으럼 또는 지급업,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계약금 주고받는 선급금, 선수금, 대여금 또는 유동성 장기부채. 가지급금은 대부분 이제 이름이 많이 들어가죠. 출장비 가져가는 거. 근데 가수금은 아니에요. 잘못 적었는데 가수금은 거래처를 몰라서 입력한 거죠. 근데 무슨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합니까? 가수금은 아닙니다. 자, 보증금 혹시 주고받은 게 있어서 보증금을 입력할 일이 있다면 뭐 그럴 때는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가수금은 아니에요. 가수금은 몰라서 입력하는 거라서 입력을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누가 넣는지 몰라서 등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 거래처 등록을 한번 같이 해봤네요. 회사 등록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이 왜 중요했냐면 프로그램을 일단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에 들어가려면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려면 회사 등록을 반드시 하나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 회사 등록에 들어가서 상기업일 때 매출이냐 매입이냐에 따라 설정되는 걸 한번 봤고요. 그리고 거래처 등록하는 세 가지 탭별로 간단하게 입력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자,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으셨죠? 자, 나중에 이제 입력하다 보면 점수를 주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쉽게 쉽게 하실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이번 시간 이제 OT와 함께 등록하는 연습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